안녕하십니까. 디스크닥터 신경외과 의사 김영호입니다. 오늘은 척추 유압술, 척추 나사목 고정술이라고도 하는 이 고정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나 척추 디스크 탈출증 때에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고 병원마다 또 의사들마다 치료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 이유는 의사들마다 다 임상 경험이 다르고 좋아하는 수술 방법과 본인이 익숙한 방법, 또 환자에 대한 태도,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대학병원에서 근무할 때 어떤 척추 쪽 의사는 한마디만 고정술 해도 될 환자를 두마디, 세마디 불필요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것도 종종 보았습니다. 지금도 다른 병원에서 하는 수술을 보면 굳이 나사목 고정술을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경우가 꽤 있고 이로 인해서 부작용이나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나사못 고정술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4cm에서 5cm 정도 되는 나사못을 척추뼈에 넣어서 인공디스크를 넣고 척추뼈 한 마디가 또는 두 마디, 세 마디 움직이지 못하도록 유압을 시키는 것입니다. 고정을 시키는 것인데 이런 척추 고정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경우가 제가 했던 나사못 고정술 환자분들인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나사못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필요하지 않은데 불필요하게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증 척추관 협착증이 있을 때에는 대부분 척추 고정술을 선택할 때는 척추 불안정증이 있어야 됩니다. 척추가 흔들흔들하거나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서 나사못을 박지 않으면, 고정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경우에 꼭 나사못 고정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척추 불안정증이 없고 나사못 고정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중증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나사못 고정술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나사못 척추 고정술은 9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시행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처음 시행되었었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대여섯 시간에서 10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었고 또 피도 엄청나게 많이 나서 450cc 한 팩짜리 수혈을 하게 되는데 그 수혈팩을 10팩 이상 수혈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수술을 받았었습니다. 척추 나사목 고정술의 가장 큰 문제는 수술을 받고 나서 퇴원을 하면 환자분들이 일상생활할 때 거동할 때 상당히 불편해한다는 것입니다. 허리를 구부리거나 제끼거나 또 돌리거나 또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고정술을 한 척추 마디가 많으면 많은 만큼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거동할 때 참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척추 유압술을 했을 때의 가장 큰 단점이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술하고 3년에서 4년 이상 지나게 되면 고정한 마디 위나 아래 마디가 안 좋아지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진행이 되거나 척추 디스크 탈출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수술 시에는 피부를 한 10cm 정도 절개를 하고 정상적인 척추 관절 근육들과 근육 인대에 있는 잔신경들을 많이 손상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술 후에 신경이 많이 다치기 때문에 요통이 더 생기는 경우가 있고 수술할 때 피가 많이 나기 때문에 수혈도 해야 되고 또 수술 시간도 길기 때문에 수술 후에 염증이 생기거나 또 2차적인 합병증, 전신적인 합병증, 폐렴이나 심장병이나 심혈관계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척추 고정술을 안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진은 60대 환자분의 사진인데 요추 4, 5번 사이에 디스크 파열로 인한 디스크 탈출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제가 표시해 드리는 부분이 디스크 탈출증인데 상당히 통증도 심하였고 신경관이 많이 좁아졌었기 때문에 이제 수술이 필요했었던 분이었습니다. 가로로 자른 MRI에서도 보면 디스크 조각이 상당히 많이 튀어나와서 오른쪽으로 가는 척추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습니다. 사진이 이런 모습일 때 의사들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디스크 제거술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척추 고정술을 나사못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사못 고정술을 전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정증도 전혀 없고 또 척추 전방전이증도 없는 상태에서는 이 튀어나온 디스크만 제거하면 되는데 이 나사못 수술을 좋아하는 의사들은 거의 이 나사못 고정술을 이렇게 합니다. 그럼 나사못 고정술을 했을 때 이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은 환자분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농사를 지으시면서 허리를 많이 쓰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수술을 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나중에 수술 후에 하게 될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척추 고정술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분은 결국 1년 뒤에 척추 고정술한 마디 아래쪽에 디스크가 터져서 통증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다시 재수술이 필요했던 분입니다. 척추 디스크 제거술만 시행했었던 분입니다. 이분은 또 나중에 허리를 계속 쓰시게 되면 2년이나 3년, 5년, 10년 뒤에 또 이쪽 부분이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분도 60대 남자분이신데 왼쪽 사진을 보면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와 있고 척추관 협착증도 상당히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5년 이상 왼쪽 다리와 골반 쪽 요통이 심해서 여러 군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던 분입니다. 주로 신경 주사 치료와 약물 치료를 받으셨었고 서너 군데 큰 병원에서는 나사목 고정술을 4번, 5번, 천추 1번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나사목 고정술이 무서워서 나사목 고정술을 못 받고 계속 약물 치료, 신경 주사 치료를 받다가 결국 왼쪽 발목 마비가 와서 오셨던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척추 신경관이 많이 좁아져 있고 디스크도 튀어나와서 앞뒤로 척추 신경이 꽉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척추가 흔들흔들하는 그런 불안정증이 없고 척추 전방 전이증도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나사목 고정술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분은 결국 1cm 허리 내시경으로 척추 신경관 감압술하고 디스크 제거술을 통해서 좋아졌던 분인데 중증 척추관 협착증일 때 나사목 고정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척추 나사목 고정술과 척추 유압술을 20년 동안 많이 했지만 척추관 협착증 때는 되도록이면 나사목 고정술을 안 받는 것이 환자분의 5년, 10년 뒤를 생각하면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방법을 결정할 때에도 환자분도 어떤 수술을 받게 되는지 정확히 아시고 과연 이 수술이 나에게 5년, 10년 뒤에도 좋을 것인지 항상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환자의 5년, 10년 뒤의 미래를 생각하며 요통 좌골신경통을 치료하는 신경외과 의사 김영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